자, 안녕. 투부정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투부정사가 뭐 형용사적 용법이니 명사적 용법이니 부사적 용법이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시험들을 보게 될 텐데 난이도가 진짜 어렵지, 그치? 투부정사가 사실 되게 어려워. 투부정사라는 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쓸 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크게 몇 가지 용법이 있냐면 세 가지 용법이 있어. 용법을 그냥 처음에 한번 알려주면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자, 부사적 용법이 있어. 그죠? 형용사적, 부사적, 뭐 명사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는 게 이번 시간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이야.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은 나 목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 번에 설명하는 거야. 근데도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는 왜 이러냐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명사적 용법부터 볼게요. 해석하는 거 잘 봐봐.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 명사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뭘로 쓰이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명사적 용법은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올 때야.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엄마야, 투가 왜 저렇게 생겼어? 투부 정사가 어디에 온다고? 맨 앞에 오고 뒤에 비동사가 is가 이렇게 와. 그러면 이거는 다 뭐다? 주어야.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it, is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투부 정사가 온다. 그래도 뭘로 쓰이는 거라고? 주어로 쓰인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부사적 용법일 때 골라서 뭐 몇 개의 보기를 쳐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주어가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is가 있고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 it is 다음에 to가 온다. 그러면은 주어일 가능성이 높지. 명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야. 어디에 오는 거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뒤에 오면 이렇게 투부정사다. 이때의 동사들이 뭐 맨날 오는 것들이 있어요. want, 또 뭐 있냐? 뭐 like, 뭐 stop, 막 이런 거 몇 개 있어. 맨날 오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이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보어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투부정사가 날름 오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면 이거 보어야. 비동사 왔는데 뒤에 투부정사 오면 이거는 보어.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부른다고?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지. 자, 요렇게 골라내면 되고 보통의 학교들은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이 나오니까 천천히 이제부터 본인 파트가 잘 나오는 거 한번 봐봐. 자, 형용사적 용법을 볼 거야. 근데 본인 것만 보면 안 돼. 왜냐면 다른 용법이랑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지.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돼. 그래서 뭐뭐 하는 땡땡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명사가 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하는 명사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 명사가 종류가 조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thing 같은 거 있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막 이런 게 오면 일단은 형용사적이고 그 다음에 길 같은 거 항상 확실한 건 아니야. 그죠? thing이랑 way는 100% 확실한데 나머지 뭐 돈 같은 거 시간이다. 타임 같은 거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그래 ability 이런 것들은 100%다. 이런 것들은 100% 이거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적이야. 그래서 뭔지 모르면은 얘를 먼저 고르면 그거는 다 형용사적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명사 다음에 우리 왜 전치사 같이 쓰는 거 있지. 몇 개를 보면 chair 그냥 몇 개 쓸게 그냥 이거 그죠? 아 여기 그냥 요거 제목은 쓰고 하자.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가 세트로 오는 거 그거는 좀 볼게요. 의자 to sit on 또 뭐 있냐? paper to write on 그죠? 그 다음에 뭐 연필 to 이건 펜이어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빠르면 잠깐 정지시켰다가 적고 넘어와. 그죠? 그냥 막 후다닥닥 넘어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필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지? 맨날 까먹네. 그래, 그래. 아, 그래. 친구들. 그래, 친구들 있다. friend. 아유, 저 자리가 좁으니까 난 뒤로 갈게요. 너네도 뒤에다가 그냥 쭉 써. 자, 종이가 길면 밑에다가 쭉 이어서 쓰면 돼요. 아이고. friend는 사실 두 개야. friend to play with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to talk to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요 정도? 뭐 종이, 친구, 약간 요런 느낌일 때는 반드시 조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많이 틀려. 그죠? 알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뭐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뭔 띵이 왔어. 그치?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야. 다시 말하면, something, cold to drink가 맞는 거지, something to drink cold가 될 수는 없단 이야기야. 알겠죠? 항상 형용사가 여기 사이에 끼는 거야. 형용사는 그 사이에. 그죠? 요것만 알면 형용사적 용법도 사실 끝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건드려 줬을 거야. 부사적 용법. 이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어가지고 빼도 그만이야. 이런 부사적 용법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배워. 그죠? 조금 해석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목적을 먼저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 자, 예문을 일단 이따가 한번 들어줄게. 목적은 나는 곧 to 라이브러리를 가. 뭐 하려고? to study. 뭐 수학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 뭐뭐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감정하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 I'm sad to hear that. 그것을 듣게 돼서 슬프다. 여기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감정. 뭐가 나와? sad. 뭐가 나올까? happy, nice, 뭐 sorry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 부사적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 뭐 있냐면 판단의 근거야. 그래서 투부정사하다니 뭐뭐 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you must be
must be happy. 에이고, 뭐가 있을까요? You must be. 너는 그래. You must be genius. 할까? You must be a genius. 천재인 게 틀림없어. 왜? To solve the problem이야. 그 문제를 풀다니 너는 천재인 게 틀림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판단의 근거일 때는 얘가 꼭 껴. 요거 있어. 이게 있으면 판단의 근거야. 힌트가 이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게요. 보통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거 4번, 5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보통 저 3번까지만 나와. 자, 4번은 형용사 수식이라 그래가지고 투부정사하기에 뭐뭐하니야. 다시 말하면 예문이 뭐가 있냐면 it is easy to use 같은 거야. 사용하기에 쉽다 라는 거. 그것은 사용하기에 쉬운 이라는 거고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결과라는 건데 뭐가 있냐면 동사들이 grow나 become이나 또 뭐 있냐? grow랑 become이랑 또 뭐가 있었는데 결과 grow, become 뭐 어쨌든 뭐 요 정도?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자라서 그냥 이게 된 거야. 커서 의사가 되고 자라서 이게 되고 막 grow up이다. grow만 있는 게 아니라 grow up, 뭐 become 막 이런 거. up 아니면 뭐 이런 단어도 있어. live to be 뭐 80. 막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She lives to be 80야. 80까지 사셨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뭐 살았으면 끝이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잠깐 돌아와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에 하나만 쓸게요. 여기 밑에 하나만 쓸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집이 갑자기 생각났어. house to live in 이거. 그래. 집에 사는 거. 요거까지 하면 이제 투부정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고 각각의 용법들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부사적 용법이 시험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법에서 한번 더 볼게요. 끝. 자,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의문문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know 다음에 what 이런 문장이 있어. what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알고 싶어 해놓고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야. 자, 이해돼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뀐다 라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 나오지만 do나 doesn't 저 밑에다 쓸게요 그냥. 자, do나 does나 did가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얘는 사라져. 그래서 자,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야. 대신에 사라지면서 뭐 하는 거야? 사라짐. 그러면서 동사 형태 변함입니다. 자, 두가 사라지면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더즈가 되면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돼.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고 did가 왔어. 근데 did가 사라지면서 뭐가 된다고?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자, 똑같은 예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what do you want였잖아. 근데 반대로 그냥 예문을 쭉 들어주게 잘 가요. 랑 what you want, what she want, what did he want 라는 문장이 있어. 똑같잖아. 앞에 I know는 똑같은데 여기는 do, does, did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이 what은 똑같은데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쓴다 그랬으니까 want 쓰고 앞에다 what 쓰고 주어 쓰고 여기는 뭘 붙인다고? 여기에다가 뭐를 s를 붙인다 그랬고 그 다음에 he 다음에 did가 오면 뭐를 쓴다고? want의 과거인 wanted로 바꾸는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요거는 조금 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문사 주어 동사야. 만약에 여기가 뭐가 온다면 반대로 I know는 맞는데 똑같이 뭐가 온다면 what is it 비동사가 오면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 what is is로만 바뀌면 돼. 비동사가 오면 그냥 자리만 숑숑 바꾸면 되는데 do, does, did가 올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문사가 있는 그 이 의문문에서 동사가 앞에 우리 왜 I, know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 의문사 말고 합쳐지는 그 문장에 자, think 또 뭐 있냐? guess 그죠? 잠깐만. think guess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 어쨌든 think, believe 그 다음에 뭐 suppose, 뭐 imagine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죠? 가 쓰인 문장에서 쓰인 문장이 오면 의문사는 어디로? 저는 맨 앞으로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얘네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I think랑 what 아이 뭐 말도 안 되지만 네, 물론 말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예문은 말은 안 돼. 그냥 think가 있으니까 뭘로 간다고? What I think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야. 그죠? what이 어디로 간다고? 맨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런 거 이제 앞으로 튀어나간다 를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야.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의문사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넣으면 돼요.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뀌기만 하면 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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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럴까?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뭐를 알고 있을까? Do you know? Does he? 이야. 의문사가 없잖아, 이 뒷문장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된다고? 의문사 원래 여기였었잖아.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근데 의문사 대신에 뭐? if나 whether를 넣고, 나머지는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 쓰고, 그죠? 아까 더즈 뭐 한다 그랬어? 얘가 사라지면서 뭐 한다고? like에다 뭘 붙이는 게? s를 붙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넣는 거야.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if 대신에 아이고 의문사 대신에 if whether 넣고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거 영상 잘 보고 만들어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if가 두 가지인 건 알 텐데 만약 뭐뭐라면으로 쓸 때가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로 쓸 때가 있어. 자, 이때 if랑 whether의 뜻이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자, 그러면 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는 동사가 if 앞에, 그래서 if 앞에 뭐가 오냐면 no, 뭐 think, 뭐 sure, wonder 이런 게 오고 if가 오면 이때는 인지 아닌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면서 if가 두 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있을 때 없을 때 구별해보고 do, does, did 있는 의문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끝! 자, 이번에는 접속사 if랑 whether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if랑 whether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어떤 거냐 하면 if랑 whether이랑 사실은 if지. 얘네들 뭐라 부른다고? 접속사라고 불러. 접속사라는 거는 뭐라고? 뒤에 뭘 달고 다녀? 접속사는 뒤에 주어랑 동사를 달고 다니는 게 접속사다. 라는 거고 얘네들이 여기서의 뜻은 뭐라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나는 잘 모르겠어.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쓸 텐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잖아. 봐봐. 이게 학교 시험도 그렇고 사실 제일 어려워. 아이 뭐야 갑자기 이해 안 해졌어. wonder이랑 does she eat bread 역시 예문은 빡이 최고죠. 자, 나는 그녀가 빵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예문이 있어. 그럼 이걸 한 방에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I wonder. 다음에 whether이나 if를 쓰고 whether she를 쓰잖아. 그럼 더지가 어떻게 됐어? 사실은 사라졌지. 왜냐면 더지가 일반적인 문장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야 되는. 그럼 더지가 빠지면서 이세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레드다 라는 거지. 이거 반드시 조금 더즈랑 it이랑 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it가 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did였으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과거 ate가 되겠지. 그녀가 빵을 먹었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될 텐데 두 번째 알려줄 건 어떤 게 있냐면 if랑 whether이랑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if랑 whether이랑 뭐가 다르니? 그죠? if 같은 경우 whether 같은 경우는 whether은 문장에 어디든 올 수 있어. 있음.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다 가능. 자, 다시 말하면 if가 어디에 오는 거? 이거 if란다. whether이 어디에 와? whether이 주어 동사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에서 와서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겠지. 그것도 가능하고 보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비동사 뒤에 갑자기 whether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가능하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뒤에 whether이 올 때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근데 if는 뭐만 가능해? 목적어 자리에만 가능하다. 자리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뭐만?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딱 동사 바로 뒤에만 if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if가 맨 앞에도 못 오고 비동사 뒤에도 못 오고 무조건 동사 뒤에만 온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뭐 할 수 있다고? whether or not은 가능하지만, 그죠? if or not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죠? if가 or not은 if랑 쓸 수가 없어. 그죠? or not은 쓸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야. 그죠? 안 돼. 자, 근데 if or no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알면 좋겠고, whether이 or not이랑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가 있잖아. 자, 봐봐. 일단은 다시 볼게. 자, if에 3번 볼게요. if가 여러 개야. 만약 뭐뭐라면이 있고,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잖아. if가. 그죠? if는 두 가지란 말이지.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이야기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쓴다고?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무조건 딱 여기야. 요렇게만 쓰이고, 이때 동사가 오는 게 맨날 똑같죠. no, wonder, 그 다음에 뭐냐, 또 뭐냐, sure, 막 이런 거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요 정도 있는 것들. 자, 한 번 더 볼게요. ask 물어본다. 그 다음에 다 이럴 거야. 다 보통 여기 안에서 놀아. 말하고 궁금하고 확신하고 뭐 물어보는 것들, 요 동사가 온 다음에 if가 오면 이때는 다 뭐뭐인지 아닌지다 라는 거지.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if를 구별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ether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whether이랑 if 구별하는 거 보고, if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만약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인지 아닌지인지 확실히 한번 보고, 그죠? 요렇게 하면 if랑 whether도 사실은 끝이야. 자, 그러면 다른 문법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끝. 자, 안녕.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형식 동사. 그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죠? 오형식. 이거는 진짜 이거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써놓는 게 최고야. 그래서 뭐 현재 완료에서 용법 네 가지의 힌트가 있었잖아. 그런 것들 다 적는 거랑 똑같이 이것도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냥 다 적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외우는 거 말고는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야.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목적격 보어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써야 돼. 왜냐면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막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러면 결국에는 다 배워야 돼. 다 알려주실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첫 번째 make, 또 뭐 있냐, find, think 나오면, 그죠? 또 뭐야, keep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 똑같은 자리에.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바뀌면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make, have, let 요렇게 3종 세트가 있단 말이지. 걔네가 오면 똑같은 자리인데 동사 원형이 와. 그죠? 그리고 요거 3번에는 call, 또 make 또 껴. make 부르고 또 뭐야? 이름 불러줘. 약간 요런 것들이 오면 명사야. 그녀는 나를 천사라고 부른다. 그녀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약간 요런 것들. 3번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죠. 1번, 2번은 어쨌든 꼭 외워놔. 나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알려는 줄 거예요. 자, 4번은 지각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 보고 듣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보고, 보고, 듣고. listen to는 세트야. 그 다음에 뭐 느끼고. 이런 애들이 오면 뭐를 쓴다고? 똑같은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 이게 ing가 붙어 있는 애들이 오거나 이제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오거나 그렇죠? 무조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요 애들이 나올 텐데 ask, want, tell, 뭐 allow, 뭐 get 또 뭐가 있나? 잠깐만. 우리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어드바이스 막 이런 것들 많거든. 그죠?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뭐 익스펙트 맞나 됐나? 요 정도? 요렇게 오면 똑같은 자리에 뭐가 온다고? 투부정사. 똑같은 자리인데 동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어디에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 오는 게 다른 것뿐이야. 오는 게 다 달라. 자, 그래서 요것도 마저 한번 적어보고 마지막 6번만 적어보면 돼. 6번이 약간 괴물 같은 애야. 이상한 놈이야. 헬프 우리가 모르지 않지. 헬프 독가잖아. 그럼 헬프는 욕심쟁이여가지고 동사 원형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고 둘 다. 동사 원형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고 둘 다 온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죠? 동사 원형이 왔다고 틀린 게 아니고 투부정사 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 얘는 욕심쟁이라서 다 와. 그죠? 다 와.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게 많아. 오덜. 또 뭐가 있나? 그래, 이거 잘 나온다.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어떤 거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2번, 4번, 5번, 6번. 요거 동사들은 조금 알아놔야 돼.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거는 써놔야 돼. 그래서 얘가 5번에 있는 단어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 한 10개가 넘어. 그래서 사역동사는 요거 3개밖에 없고 지각동사는 둘, 넷, 5개밖에 없거든? 그리고 헬프까지 하면은 뭐 해봐야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거 10개 보고 그 다음에 처음 보면 뭐 하면 돼? 다 툴을 갖다 때려 넣으면 거의 정답일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지 아니면은 뭐 동사 원형 쓰는지를 반드시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오형식 동사는 딱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